오늘은 플라멩코와 투우의 본고장 세비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우주의 잡동사니 주인장 일행은 그라나다, 론다를 거쳐 세비야까지 여정으로 렌트카를 이용했는데 중간중간 작은 소도시도 잠시 들러볼 수 있어서 남부 여행을 할 때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비야 여행의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스페인의 정열적인 이미지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 안달루시아 지방의 주도이자 고대 로마 시대부터 지방 중심지로 번창해 온 세비야는 이슬람 지배를 거쳤으며 15세기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로 인해 금은보화가 세비야를 통해 스페인으로 유입되면서 15세기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투우와 플라멩코의 본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페라 중에서 카르멘, 세비야의 이발사, 그리고 피가로의 결혼 같은 작품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위해 출발한 곳이었고, 스페인의 대표 화가라 할 수 있는 벨라스케스의 고향이자 무리오가 미술 활동을 하던 곳이었죠. 그래서인지 세비야에도 관광객의 발걸음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세비야에 도착해서 느낀 첫 이미지는 스페인의 여느 대도시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시가지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것처럼 전혀 상상하지 못한 풍경에 정신이 얼얼해질 정도였습니다. 구시가의 랜드마크인 대성당과 히랄다탑은 기독교와 무슬림의 합작품인데, 고개를 치켜들어도 한눈에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실제로 보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대성당을 마주하고 있는 알카사르는 이곳을 지배한 왕들의 궁전이었기 때문에 15세기 이후 유럽의 모험가들이 후원금을 얻기 위해 문지방이 닳도록 방문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대성당과 알카사르, 이 두 건축물을 중심으로 구시가 일대는 귀족들의 저택으로 가득합니다. 마차를 타고 거리 곳곳을 달리면 가로수로 심은 오렌지 나무에서 날아오는 향이 싱그러울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말똥 냄새가 조금 더 강했어요. 세비야는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고 규모도 꽤 큽니다. 하지만 관광지가 모여있는 구시가에 주요 볼거리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어 도보로 돌아보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숙소를 잡는다면 세비야 대성당 근처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잡 일행이 세비야에 도착할 때는 스페인 여행이 시작되고 9일째라서 그동안에 쌓인 여독도 풀고 여유있는 일정으로 잡았기 때문에 호텔이 아니라 에어비앤비를 선택했는데 시설도 깔끔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세비야 숙소 정보는 설명란에 적어둘 테니 참고하세요. 일반적으로 세비야 관광은 급하게 돌아보면 하루 이틀이면 웬만한 볼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무잡 주인장은 2박 3일 일정으로 머물렀는데 막상 떠나는 날이 되니 구시가지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고 스페인 광장의 매력이 푹 빠져버려서 며칠이고 더 머물고 싶어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세비야를 하루나 이틀 만에 둘러보기 좋은 투어 코스 계획을 설명해 볼까요? 세비야 방문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부터 더 집중해주세요. 세비야 관광의 시작은 승리의 광장에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대성당과 알카사르 사이에 있는 광장인데 산타크루즈 지구에 머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광장을 지나게 되지만 매번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곳이에요. 참고로 우잡 주인장은 광장 중간에 서서 히랄다탑을 감상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크로스백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소매치기 당한 곳입니다. 아이고, 갑자기 마음이 찢어질 것 같네요. 광장에는 늘 사람이 붐비고 오가는 행인이 많다 보니 특히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승리의 광장 주변을 돌면서 대성당과 히랄다탑 외관을 충분히 감상했다면 다음으로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가 대성당 정문인데 한 손에 방패, 다른 한 손에는 종려나무 잎을 들고 있는 여인의 조각상 엘 히랄디오가 있고, 이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대성당의 규모가 실감날 겁니다. 대성당 정문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앞에 보이는 4명의 거인이 운구하고 있는 관이 있습니다. 바로 콜럼버스의 묘인데 콜럼버스는 자신이 발견한 아메리카 땅에 묻히길 원했지만 여기에 잠들어 있네요. 1898년 쿠바에 있던 것을 여기로 옮겨온 것이라고 합니다. 대성당 내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히랄다탑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올라가 보면 좋습니다. 히랄다탑 정상에서는 아름다운 세비야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그 풍경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대성당과 히랄다탑은 미리 표를 구매해야 하고 전체 둘러보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니 일정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면 좋겠죠? 이제 대성당을 조금 벗어나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세비야 대학에 들러보겠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비제는 판무파탈 카르멘을 이곳에서 탄생시켰습니다. 카르멘의 직업은 세비야 왕립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이었지만 도도하고 정열적인 안달루시아 여성의 전형이었던 것이죠. 집시여인 카르멘과 순진한 도노세아사의 첫 만남이 이뤄진 곳이 18세기의 담배 공장이었던 바로 여기였고 지금은 세비야 대학의 법학부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부인도 자유롭게 대학 건물을 둘러볼 수 있지만 실제 수업이 진행되는 곳인 만큼 정숙을 유지하는 에티켓을 지키면 좋습니다. 세비야 대학을 둘러보고 나서 다음 발걸음의 행선지는 세비야 여행에서 가장 기대되는 스페인 광장입니다. 12년 전 배우 김태희 씨가 플라멩코 댄스를 하며 휴대폰 광고를 찍었던 곳으로 국내에서는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잠깐 광고를 한번 볼까요? 그때도 멋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대단한 곳입니다. 스페인 광장은 극장식 반원형 건물 아래 채색 타일로 장식된 벤치도 유명한데 이 벤치는 스페인 58개 도시의 휘장과 지도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을 타일로 장식한 것으로 타 지방에서 온 스페인 사람들은 고향과 관련된 곳을 찾아 기념 촬영을 합니다. 58개의 벤치 하나하나를 둘러보면 스페인 전역을 돌아본 것이나 마찬가지니 호기심이 발동해서 살펴보기 시작한다면 생각지도 못하게 시간이 흘러갈 수 있어서 일정에 유의해야 하겠네요. 광장의 수많은 분수와 벤치도 모두 타일로 장식돼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 광장은 밤에 보는 것도 아름답기 때문에 세비야 방문 중에 2번 정도 들러보면 좋습니다. 스페인 광장을 둘러보고 다시 산타크루스 지구로 이동했는데 세비야 대성당 주변으로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 대성당 종교 행사가 진행 중이어서 좋은 구경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성당 안에 성인상들에게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종교 행사가 축제 같은 분위기처럼 느껴지는데 스페인 국민 대부분이 카톨릭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잡 주인장이 스페인에 방문한 시기는 6월 말이었고 이때는 저녁 8시가 지나도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정도로 느껴질 만큼 해가 길었는데요. 하늘에 노을이 지기 시작한다면 다음 목적지인 메트로폴 파라솔로 이동해야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고풍스런 옛 건물 속에 에펠탑이 인상적이라면 세비야에는 중세시대의 모습을 간직한 구시가 속에 주변 환경과 너무 다른 파격적인 건축물 메트로폴 파라솔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온 흰색 생명체인가? 아니면 거대한 버섯 모양인가? 생긴 모양은 와플 같기도 한 이 구조물은 이질적이면서도 동시에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것이 신기합니다. 독일 출신의 주겐 마이야라는 건축 예술가의 작품인데 대성당의 기둥과 인근의 무화과나무 등을 디자인 모티브로 삼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메트로폴 파라솔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세비야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황금의 탑이나 왕립 마에스트란사 투우장, 플라멩코 공연 등 세비야에는 볼거리가 아주 많은 도시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맛집도 많았는데 저희 일행이 방문했던 맛집 정보도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